자, 첫 번째 집 어딥니까? 첫 번째로 소개할 집의 주인공은 바로 이 집입니다. 와, 우리 집에 활주로 있다. 활주로 있다. 활주로? 야, 누구예요? 누굽니까? 이 영화 페이스 오프, 그리고 토요일 밤의 열기로 유명한 존 트라볼타입니다. 근데 이분은 진짜 활동한 지 오래돼서 나왔을 때부터 거의 탑스타급의 인기를 누렸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굉장한 부를 축적했을 것 같아요. 이 존 트라볼타가 헐리우드에 정말 소문난 비행기 덕후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전용기만 무려 7대입니다. 7대입니다. 그리고 여객기로 우리가 제트 여객기로 잘 알고 있는 뭐 보잉 707, 보잉 727, 그리고 뭐 봄바디어 챌린저, 그리고 뭐 걸프 스트림, 정말 다양한 비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7개 있다고? 네. 유명한 얘기 있어요. 그 어느 날 존 트라볼타가 아들이랑 일반 비행기 탔어요. 아들이 이렇게 비행기 들어가자마자 아빠 보고 아빠 이 사람들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 자동차에 갑자기 누가 이렇게 갑자기 여러 명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구나. 너무 신기하다, 그것도. 존 트라볼타가 7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정말 각별히 아끼는 보잉 707이랑 걸프 스트림은 자기 집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 비행기가 들어가요, 그게? 근데 차고 대신 두 곳의 경납고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봐. 자동차 대신 저렇게 2대의 비행기가 주차돼 있어요. 그 공항이 공항. 그 브라질 공항보다 더 좋아요, 거기. 거기 국제 공항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브라질 국제공항보다 좋아요. 거기 타고 싶어요, 비행기. 그럼 이륙은 어떻게 해요? 집 마당에 활주로가 있습니다. 활주로 길이가 2.25km. 집이 그러면 2.25km인 거야. 그 이상인 거죠. 네. 활주로만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관제탑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 출국 라운지 같은 것도 다 준비가 돼서,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저기에서 이제 비행기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네, 네. 상상 잘 안 되시죠? 네.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어디 볼게요? 함께 보시죠. 오메. 멋있다. 진짜 멋있어요. 와. 와, 미쳤다. 와, 이거 뭐야? 와. 대박인데요. 아, 이거 지금 날아가는 거. 와! 집에 착륙하는 거, 집에? 말도 안 돼. 근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보여준 다음에 이거를 보여주면 어떡해. 이거 보여준다. 되게 이게 안 돼요. 이걸 먼저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면 그것도 이상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거가 더 슬펐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웃들은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침에 피다가 피날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살면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보잉 707이요. 제트 엔진만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봐, 소음이 네, 어마어마할 거야. 그래서 정말로 비행기 이착륙 소음 때문에 이웃들의 항의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아, 만약에 글라디스 씨 옆집에 저런 그 존 트라볼타, 헐리우드 되게 유명한 배우 비행기 끌고 다니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가만두지 안 하죠. 네. 가서 싸울 거야. 가서? 너무 시끄러 잠도 못 자고. 네. 가서 아저씨 나와 뜯어 죽을래? 아저씨 아니. 뭘 뜯어. 무슨 건다리에 뭘 뜯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비행기를 몰고 다닌다고 이렇게 욕만 먹지는 않는데요. 이 자가용 비행기로 IT라든지 이렇게 힘든 곳에 직접 비행을 해서 구호품을 가져다 주고 선행을 해서 칭찬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냥 과시만 하는 게 아니라 We have 이렇게 the ability 도와주니까 to 좋은 것 actually 같아요. help make a difference in the situation in Haiti, and I just can't, see not using this plane to help. 직접 배달하는 거 대단한 것 같아. 잘생겼어, 진짜. 그리고 또 허리케인 그 카트리나가 이제 미국 남부의 뉴 올리언스를 덮쳤을 때도 부인이랑 같이 자기 비행기에 구호 식량 5톤 그리고 파상품 예방 주사 400개 접종분을 싣고서는 카트리나 재해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서 구호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멋있다 그러면. 너무 멋지네요, 그런 것도. 뭐가 참 예쁘네요. 근데
존 트라볼타 도대체 왜 그렇게 비행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시절에 정말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존 트라볼타가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 꿈이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 중퇴를 해서 이제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정식으로 조종사가 될 수 없었다면서 그 이후에 이제 비행기 집착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아니 존 트라볼타가 비행기를 7대나 소유하면서 네네. 또 어릴 적 못다 이룬 꿈들을 또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실현시키고. 그렇죠. 우리 샘 씨도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아 이사를. 네. 갑자기 얼굴이 굳었어요. 쌤의 그 집도 저희가 영상을 살짝 입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 마다칩네. 그 사진 어디서 구했어요? 세상에. 올라가봐, 벤. 올라가봐. 야, 집 이렇게 좋아요? 넓어. 이렇게 넓어. 집 좋아요? 마당 있다 마당. 지하도 있어. 집 공개 영상이 아니라 가정 불화 영상. 아니 집 정리 아직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아, 영상을 집을 아직 안 못 찍었어요. 이게 거의 언제 이사했어요? 일주일 전. 아 그러면은 짐 풀기 힘들지. 딱 일주일 전 했는데 지금은 엉망진창이에요 집 안에. 아니 근데 살짝 봤는데 정원들이 막 나무들이 너무 되게 예쁘게 좋다. 있네요. 가볼만 나겠다. 자 다음은 어떤 스타의 집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스타는 바로 자 옆집에 이사 온 진상 이웃 워터파크 물난리 사건. 야 이거는 뭐 스케일들이 너무 다르다. 지금 그쵸? 활주로에 이어서 집에 그러면 워터파크. 진상인데 그 진상 집에 워터파크가 네, 있습니다. 키워드 지금 워터파크 나왔습니다. 네.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을 비롯해서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셀린 디온입니다. 그렇지. 야. Every night in my dream, I see you, I feel you. Every night in my I see you, 아, 나 오늘의 최고다. 아, 오늘의 최고야. 아, 근데 이렇게 웃지만 이 셀린 디온 이분이 진짜 어마어마한 가수잖아요. 히트곡도 뭐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뭐 너무 엄청나죠. 여러 개서 네. 재산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집에서 사는지는 좀 못 들어봤어요. 네. 예.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셀린 디온의 집은요, 총 5채의 건물로 어머나 이루어져 세상에. 있습니다. 영상을 어머나 준비했는데요. 세상에, 어디 랜선 보자. 집들이 함께 네. 보시죠. 세상에. 아니 집이 테마별로 있네. 진짜 어머. 궁이야, 궁. 리조트요 진짜. 어머 저건 뭐가 내려오는 거야? TV 내려왔어? 누워서 보라고. 와, 나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욕조 이쁘다. 욕조 이뻐. 욕조 너무 예쁘다. 저 안에 뭐 들어있을까? 보석일까? 너무 궁금하다. 왕반지. 나 어떻게? 아, 가고 싶네요. 와 여기 진짜 맥주 하나 들고 여기 모여가지고 여러분 우리 오손도손. 완전 리조트인데? 오. 전 솔직히 제일 궁금한 게 이거 지금 대지가 어떻게 되는지 실평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대지 실평 나왔군요. 이 건물 내부의 크기는 600평 정도예요. 방이 총 17개. 화장실이 24개. 화장실이 맨날 왜 이렇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청소는 어떻게 해요? 너무 많죠. 아마 그런 수영장 화장실, 테니스 코트 화장실 따로 있어서 스팟별로. 테니스 치다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맞아 머니까. 네, 바로요. 아 이제 진짜 그리고 너무 편의 좋다.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잖아요. 뭐 네. 테니스 코트도 보이기도 했는데 오락실, 스크린 골프실, 지하 와인 저장고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뜰에는 무려 150m 길이의 개인 해변이 있습니다. 해변? 개인 해변. 와, 수영장이 아니라 해변이 해변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못 들어가서 있는 아니 150m 해변 있는데 그 거대한 수영장까지 있는 게 좀 너무 욕심 아닌가요? 형도 밥 먹었는데 왜 디저트 먹어요 그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좀 다르지 않아요? 이 저택의 하이라이트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뭐 왜? 바로
워터파크. 아직 공개도 안 됐어. 그렇습니다. 네. 우리 생각하는 그 워터파크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집 내에 워터파크가 존재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이 나 뭐야? 여기서 하고 싶어. 나 정말 내 꿈 바뀌었어. 나 이 집이야. 와 물 떨어진다. 워터파크 여기. 물 떨어져. 저기 12시에 가서 맞아야 되는데. 와. 아 진짜 너무 좋아. 나 여기서 하고 싶어. 보신 것처럼 워터 슬라이드는 물론이고요. 노천 온탕도 있는 진짜 워터파크입니다. 셀린디온은 이 집을 2010년에 구입을 했는데요. 네. 워터파크를 만드는 데만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식구들 몇 명 사는 거예요? 식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집을 구입했을 당시에는 셀린디온의 가족은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단 3명이었다고 해요. 세 네. 명.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 그럼 세 명을 해서 워터파크 만들었어요. 그러게요. 3명을 위해서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 좋은 지적이셨어요. 네. 그 이 넓은 워터파크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셀린디온이 이 워터파크 때문에 구설수에 또 오르게 됐는데요. 네. 그녀의 호화주택에서는 주변 지역의 모든 물을 끌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은 급수에 제한을 받게 어머나 됐었어요. 세상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의 한 명 때문에. 네. 이거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셀린디온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고 그럼요. 이웃들의 원성이 막 이렇게 커지게 되니까 결국 셀린디온은 별도로 6개의 우물을 팠다고 합니다. 와 별도. 자, 다음으로 만나볼 스타는 누굽니까? 네, 다음으로 소개할 스타는 10년째 안 팔리는 400억짜리 와. 저택. 10년 안 팔렸으면 좀 내려야 될 텐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서 그런가요? 이제 뭐 활주로 보고 워터파크 보니까 지금 400억이 크게 여러분 와닿지 않으시죠? 활주로 보고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10년째 안 팔린다면은 이 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있는 거 아니야? 그 귀신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 흉가. 아니면 뭐 사는데 조금 불편했나?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주인공은 바로 농구의 황제, 살아있는 레전드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 네, 야 23번.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너무 마이클 조던 네. 집이다. 그렇죠? 집이 좋은데? 집이 좋다. 집이 좋은데? 예쁘네. 오, 할 수 있어요? 골프장. 골프? 와, 골프 코스까지. 좋은데? 와. 아, 이게 훨씬 예뻐요. 예쁘다. 농구장. 오케이, 예. 세상에. 오호 마이클 조던. 저든의 팬이면 살 수 있겠다. 너무 예쁘다. 테니스장, 농구장, 수영장. 와, 진짜 친구 봐, 친구. 야. 와, 너무 좋은데? 멀리서 봐도 하늘 뷰도 어마어마하다 진짜. 그렇죠. 너무 예쁘다. 근데 살짝 대충 예측은 가네요. 대문에서도 약간 자기애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 나는 마이클 조던이야. 막 이런 느낌이에요. 우선은 뭐 하나하나 이유를 따져보자면 네. 첫 번째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게 이제 한 몫을 했겠죠. 2012년 이제 마이클 조던이 이 집을 내놨을 때 책정된 집값이 무려 400억 원. 그렇죠. 쉽게 거래가 오갈 수 있는 가격은 그렇게 낼 아니죠. 수 있는 사람이 맞아요.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이때까지 안 팔렸으면은 좀 가격이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집이 너무 팔릴 생각을 안 하니까 마이클 조던도 가격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400억에 달했던 이 집을 절반 가격으로 경매에 내놨는데 이거 주소. 200억이요? 줍줍. 슬픈 게 다 같이 돈 모아도 안 되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못 모여. 같이 살자 해도 안 돼. 평생 이래도 우리 공부해도 안 되겠다. 뭐든 산 팔아도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반 가격으로 내놨는데 이게 지금 팔렸습니까, 그럼? 결국에 반 가격으로 내렸는데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 반에 반으로 해야 되나? 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집 어떻게 해야 돼? 가격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문제는요. 집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커도 너무 크니까 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관리가 네. 안 된다는 거고. 그렇죠. 이 집 크기가 네네. 무려 9,000평. 병? 셀린디온 아무것도 아니었네. 600평 심지어 인데.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이뤄진 실내 면적은 1,500평. 서재, 영화 감상실, 홈바,
실내 농구장, 실내외 수영장, 체력 단련실, 야외 테니스장, 골프 연습실까지 있었다고 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이거 정말 운동선수들은 전지 훈련 오지 않은 이상 조금 힘들 텐데 제가 봤을 때 안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또. 지금은 그냥 뭐 나중에 박물관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훨씬 좋을 것 차라리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답니까? 문제점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아, 너무 마이클 조던이야. 네. 농구장 문제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위주로 저 농구장은 데려갔으니까. 정말 웬만한 너무 좋은데 네. 대문에 떡하니 23번 시카고 불스 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마이클 조던이 살던 집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정말 팬심이나 어떤 박물관 이용이 아니면 정말 쉽지 않은 집인 거죠. 상상만 해도 좋아요. 가보고 싶어요, 저는. 엄청. 아니 지금 집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집에다가 지금 뭔 짓을 한지 또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 크게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아니 그 존 트러볼타는 집에 활주로 있고 셀린 디온은 워터파크 있고 마이클 조던은 자기 집 대문에 막 등번호 새기고 농구장 갖고. 농구장 엄청 커. 다음에 만날 스타는 누군가요? 네, 다음으로 만나볼 스타는 바로 부동산 재벌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이제 끝판왕이. 야, 끝판왕 나타났어요. 끝판왕. 네. 이 야, 사람은 여기는- 부동산으로 유명해진 사람이고 네. 돈을 번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그 최근에 구입한 집도 한번 영상으로 봤었거든요. 와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엄청나죠. 집이 막 금으로 도배돼 있고. 아니 어느 정도입니까? 썰을 한번 살살 풀어보죠. 네,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답게 아주 네. 여러 채의 집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렇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플로리다주에 있는 판비치에 있는 개인 별장, 한빛이 우리가 또 들어봤죠. 개인 별장 소박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집이 많아서 이제 한 군데밖에 못 보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별장 하나 보는 거예요? 별장 보고 싶다. 마라라고. 성당이에요? 아닙니다 집입니다 별장이에요 심지어. 그럼 이거 트럼프 갖고 있는 집 중에 제일 작은 집이에요?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 개 중에 하나다. 그냥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네. 이게 뭐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그냥 하나 소소하게 네. 갖고 온 거고요. 원래 이곳의 주인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리조트에 제대로 꽂힌 부동산계의 큰손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트럼프는 1985년에 2,500만 달러에 이곳을 파세요라고 제안을 합니다. 1985년인데 2,500만 달러예요? 85년에 2,500만 달러 저에게 파세요라고 제안을 하는데 단칼에 거절을 당해요. 네네. 거절당한 트럼프가 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알 것 같은데. 옆에 뭐 공항 지우든지 뭐 시끄럽게 만들든지 주변 약간 땅을 다 사버려. 워터파크 지우고 막그물 다 끌어당기고 막 약간 그랬을 것 같아요. 알바끼처럼 진짜 그 주변에. 다 정답에 근접합니다. 진짜? 역시 다들 트럼프를 잘 아시네요. 진짜? 네. 도널드 트럼프는 리조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리조트 앞에 집을 지어서 바닷가 전망을 가려버리겠습니다. 트럼프 스타일이네. 협박이네요. 협박. 협박이네 진짜. 특유의 어떤 뭐 협박 전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트럼프는 원래 제시한 가격의 한 3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 800만 달러에 이곳을 사들이게 됩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아니 이렇게 해야 재벌 되는 겁니까? 이거 원래 이게 이렇게 buy low, sell high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엄청 잘 깎아내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 부동산 재벌이 달라요, 역시. 그러게요, 다르네요. 이 집을 좀 보면요. 이탈리아 프레스코 양식으로 지어진 이 리조트는 내부에는 아주 화려한 금장식이 되어 있고요. 네. 외관도 굉장히 아름다워서 역사 기념물로도 지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 규모를 보면 총 23,383평 규모. 이게 소박한 집이에요. 미국의 한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취임한 이래 총 시간의 한 5분의 1 정도를 이곳에서 머물렀다고 해요. 근데 취임 후에 80일 동안 이 별장의 방문 경비, 그 경비로만 한화로 약 243억 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너무 크니까요.
부동산 재벌 했지만 이게 와 트럼프는 진짜 스케일이 다르네요. 진짜. 네. 자, 여러분 호화스러움의 끝판왕이죠. 우리 도널드 트럼프까지 부동산 재벌 트럼프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만나볼 스타 또 누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초호화 저택에 사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가진 재산에 비해서 다소 소박한 조금은 짠내가 나는 억만장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 이야기입니다. 아니 워렌 버핏은 대체 집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마이클 조던 재산이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애기네요, 애기. 그런데 이제 9,000평을 소유했거든요. 네. 근데 134조 원을 가진 워렌 버핏의 집은 나라 하나 사겠는데? 이 워렌 버핏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미국 그 로키 산맥 그걸 근처에 샀어요, 있는 다? 로키 산맥 근처에 있는 근처?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오마하에 있는 그걸 완전히 시골인데요? 주택을 3,400만 원 정도의 가격에 구매를 합니다. 투자의 귀재가 거기 산다고요? 맞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직까지도 그 집에 살고 계시다. 진짜 부자는 네. 다르네요. 음수질이 졌나 봐요. 많이 좋아요 거기 진짜. 거의 정령기도 없을 텐데요. 어디 네브라스카 오마하에서 실제로 집도요 그냥 평범한 주택가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건물 면적도 164평으로 아주 전형적인 중산층 주택이고요. 심지어 여긴 도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주변에 있는 비슷한 조건의 집들보다 가격이 더 낮다고 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부를 가진 사람인데 네. 이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대단하다. 진짜. 예.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 가볼 나라는 바로 럭키 씨의 나라인 인도입니다. 인도. 가시죠. 인도. 인도 재미있는 이야기 많더라고. 오메. 인도에서 입이 떡 벌어지는 세계의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바로 그 인도 최고의 갑부인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의 딸인 이샤 암바니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분이 아시아 1등인 거예요. 거의 아시아 뭐 순위권 안에 들죠. 이게 결혼식이에요? 와우. 대박이다. 시상식 같다. 와. 누가 왔는지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오면. 이 결혼식에는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뭐야? 네. 화객 명단을 보시면 삼성 이재용 회장, 뭐야?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네네. 아니 이거 JP 모건 스탠 골드만삭스 회장까지 갔어? 비욘세 축가가 비욘세 와. 뒤에 백업 댄서분들도 같이 왔어요. 전 세계를 동원해서 대규모 축하 공연이 펼쳐지는 등등 이 결혼식 비용만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13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장난 아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를 시키자면은 결혼식 비용은 어마어마하지만은 접촉장 있잖아요. 예. 청첩장. 그거 하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맞춰보세요. 이 정도 결혼식 알고 있어요? 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오케이, 100만 원. 100만 원 갈게. 13만 7,570원. 그 환율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환율. 나는 50불 정도. 50불 정도. 오버 네. 한 6만 정도 생각하면 무려 접촉량이 인도 돈으로 30만 루피니까 30만 루피? 30만 루피가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좀 넘어요. 청첩장 한 장에 500만 원이라고요? Nothing like my jat mahiya, nothing like my mutiara, nothing like some kangana shangana and long dal shikara. Boogie te boogie, make it na kholna. I go crazy, ke jab bajde Punjabi wedding song. 안에 금이 들어가 있고 진짜 화려한 접촉장이에요. 아시아 최고의 부호로 꼽히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케시 암바니 회장의 재산이 1천억 달러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기도 하거든요. 1천억 달러 클럽이요? 원이 아니라 1천억 달러요. 1천억 얼마야? 달러.
아마 14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되겠죠. 거기 몇 명이 안 들어갈 텐데 거기에. 그렇죠. 실제로도 전 세계 회원이 딱 11명 와. 밖에 없는 동호회라고 합니다. 네. 회원으로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그리고 뭐 아마존 창업자이자 대표인 아, 유명하시죠. 네, 제프 베이조스. 항상 세계 부호에 이름 올리시고. 늘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안바니 회장 재산은 1,600억 달러. 미쳤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 원이 넘는 220조 정도 되는. 상상도 안 돼. 2년 전인가 작년인가 1분단 이분이 버는 돈이 10억이더라고요. 우리가 잠깐 SNS 보면서 멍하니 있을 때 그들은 10억을 벌었어. 아유 상상하지 말자. 1130억이었죠, 이 결혼식이. 네네. 그럼 이거 한 달이면은 이거 다 메꾸겠네요, 다시. 그러니까 굉장히 회장님 입장에서는 검소한 결혼식을 치르신 거죠. 그렇겠다. 그쵸. 그렇죠. 아 이거밖에. 정확한 말씀이에요. 자기 재산 피하면은 0. 몇 %를 안 쓰신 거죠, 한 사실. 1% 정도. 네, 결혼식장 입구에 인도 국민 배우들이 총출동해서 정말 유명한 그래서, 배우들이에요. 네, 영화제 레드카펫 같은 오빠, 현장 오빠. 분위기가 있었고요. 와. 결혼식 축하현이 거의 뭐 대형 뮤지컬을 본 듯한 야, 이 저런 모습들이. 조형물 세운 것도 대단하네요. 우와, 무슨 사원 같아. 거기 집 앞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 우리가 그걸 입고 있었는데 여기 장소가. 그러니까 이거 결혼식을 어디서 한 거예요? 호텔에서 했나요? 진짜? 검소하게 집에서 했습니다. 그게 집이에요? 이게 집이에요? 그 집이 마당 진짜 마당이에요? 이게 집이라고요? 이게 집이었어. 이게 지금 그 인도 서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죠. 뭄바이에 있는 이 저택이 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그럴 것 정도인데요. 같아요, 진짜. 저 집이에요. 나 이거 신문에서 많이 봤어요. 이게 이 집이에요? 우와. 실제 층수는 27층이지만은 네. 건물 높이는 거의 60층 건물의 높이예요. 아, 층고랑 이런 것들이 엄청 높구나. 전기세 장난 아니겠다. 이런 건물은 인도에서 한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나요? 이게 2014년 기준이긴 한데요. 네. 이 저택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는 2조 2천억 원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2조? 그러니까 개인 소유 저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또 개인 소유 건물로는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하네요. 오메. 2조 2천억 원요? 네. 뭄바이가 땅값이 상당히 비싸요. 사실 이 집이 있는 그 동네 있잖아요. 약간 뭄바이의 정남동 같은 되게 비싼 땅인데요. 땅이 넓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높아지는 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땅값을 내야 되니까 뭐 돈이 문제 아니라 근데 높이졌어요. 거구나. 높이졌어요. 이게 차가 막힐 때 저 차로 가기가 힘드니까 헬리콥터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리콥터 착륙장이 3곳밖에 없다고 해요. 가게 없다고 집에. 주차장도 6개 층밖에 없고요. 그냥 주차장이 6개라고요? 네, 그래서 차량도 168대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어떻게 살겠어요? 168개 밖에 주차할 수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 약간 호텔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거 관리는 이게 어떻게 돼? 이게 한 층은 막 비워두고 이러나요? 어떻게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대형 호텔처럼 이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그러니까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만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집에 몇 명 살아요? 무조건 사는 거예요? 본인 가족들만 살고 있다고 임대 합니다. 안 해요? 임대 안 하고 그냥 안바니 회장이랑 아내 니타. 그래도 빌딩인데 임대 받아야죠. 아마 다른 빌딩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네, 다른데. 우리의 이 생각의 범주로는 아직 좀 상상이 불가능한 것 같고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안바니 회장 그리고 아내 니타 또 쌍둥이 남매인 아카시와 이샤 그리고 막내 아들인 아난트까지 딱 5명의 가족을 위한 건물 1대인 거죠. 왜 한 명 결혼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4명. 아 조금 나가네, 그러네. 그러네. 하면 나가니까 지금 4명 살고 있네요. 근데 결혼식이 보니까 아까 밤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시작을 밤에 한 거예요? 아니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까지 한 거예요? 원래 결혼식은 새벽 한 12시, 1시쯤에 시작해요. 새벽? 한 사람도 앉아? 3시, 4시까지 끝나요. 밤에 하는 이유는
힌두교에서는 신들이 일어난 시기가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깨어있는 시간. 깨우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지. 신들도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완전 네, 몰랐어요. 되게. 재밌다 이거. 우리나라 결혼식은 이렇게 밥 먹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리고 맞아요. 토탈 2시간이면 그냥 끝나 솔직히 1시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약간 초스피드거든요. 한국 결혼식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 우리나라 네, 약간 그런 거 진짜 있어요. 뭔지 재미없는 알아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파티성이 조금씩 떨어지기는 해요. 네. 근데 한국 결혼식의 좋은 점은 하루 2개에서 3개 결혼식 참석할 수가 참석 있어요. 가능하죠. 맞아요. 두 탕, 세 탕 다 뛸 수 있죠. 30분 간격으로 탕탕탕 뛸 수 있어요. 인도도 축의금 해? 인도도 축의금 해요? 인도는 축의금 하긴 하는데요. 제일 기분 별로 좋아하는 선물 아니에요. 돈으로 표현하는 게는 약간 조금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주로 약간 가정 선물, 뭐 세탁기나 뭐 집에 뭐 그릇 맞아, 같은 맞아, 거 맞아. 아니면 요리 도구 이런 거 좋아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돈 주는 거는 네가 가서 내가 시간이 없었으니까 네가 맞아. 가서 사가 와라 이런 거고. 집회 주는. 네네. 솔직히 이 축의금 문화가 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얼마나 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할 때 그 네. 외국 사람들은 그 많이 왔어요. 뭐 호주에서 온 친구도 있고 네. 뭐 이집트에서 온 친구도 있고 막 그러는데 네. 이 문화 전혀 모르니까 앞에 갑자기 축의금 받고 있는데 친구 한 명 그냥 지갑 있는 돈 다 털었어요. 근데 현금은 무슨 뭐 28,000원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준비. 왜 얘기 안 했어요? 준비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 못 했어요. 또 다른 그 사례 있었는데 한 친구가 막 4만 원, 한 친구가 41,000원. 저 친구보다 좀 더 내고 싶어서 난 너보다 축의금 많이 냈다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이기려고. 외국인이 한국 집회 개념이 없잖아요, 잘. 그리고 되게 숫자가 크게 엄청 크게 느껴지잖아요. 느껴져요. 그냥 해외에서는 그럴 수 1달러, 있겠다. 2달러 맞아요. 저희 엄마는 많은 주잖아요. 야, 이거 큰 돈 왜 이렇게 주냐고 엄청 숫자가 크다 보니까 놀래요. 첫 번째로 소개할 헐리우드 스타는 바로 네. 누굴까? 바로. 한 달 생활비만 23억 원을 쓰는 자, 한 달, 여러분. 자, 1년도 아니고. 나라 한 달 생활비 얼마 쳐? 말 안 할게요. 부자 얼마 한 달 생활비? 영을 많이 빼야죠 여기서. 갑자기 자, 쌤 식구가 제일 많으니까 쌤 얼마예요? 한 달 생활비? 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23억은 뭘 써야 되는 거야 대체?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 차 몇 대씩 갖고 계시나요? 한 대씩이지 뭐. 한 대 아니면 두 대 있어요. 최고급 슈퍼카만 45대. 뭐라고요? 45대?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사치의 끝판왕인 조니 뎁입니다. 조니 뎁 좋은데. 조니 뎁 좋아. 조니 뎁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2012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배우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니 뎁의 호화로운 생활 자체가 조니 뎁의 자산관리 회사에 의해서 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근데 와 그거 폭로하면 원래 안 되는데. 이 조니 뎁이 한 달 생활비로 200만 달러, 한화로 약 23억 원을 쓰고 있다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근데 한 달에 23억은 어떻게 쓰는지 저 솔직히 이해 안 가거든요. 이 자산관리 회사가 이제 폭로한 명세서가 나왔는데요. 조니 뎁이 할리우드에 있는 주택들 그리고 프랑스 남부에 있는 분위기 좋잖아요. 프랑스 남부의 토지, 그러니까 14채의 저택과 부동산 매입을 위해서 7,500만 달러. 아니 뭐 네, 돈 있으면 그래서- 부동산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한 900억 이상을 지불했고요. 네. 섬도 사들였습니다. 섬이요? 썸을 샀다고요? 섬 쇼핑을 했어요? 멋있다. 그 영화 캐리비언의 해적을 촬영할 당시에 리틀 올스폰드 K라는 섬의 이제 아름다움에 매료가 돼서 조니 뎁은 그냥 이 섬을 사버리고 맙니다. 그냥 마음에 들면 사는군요. 그렇죠. 아 이거 영화에 나온 섬이구나. 몰디브 같아. 자, 이 길쭉한 이 길쭉한이 여러분들 대장처럼 생긴 이 섬이 바로 조니 뎁 섬입니다. 그렇게 길어요? 아니 그냥 작은 섬이 아니라 엄청 큰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 안에 집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 해변은 자기만 쓰는 거 아니야 또? 네, 와. 시크릿이요, 시크릿. 예술품도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네, 예술품 사면 보통 이렇게 뭐 1억씩 하잖아요. 근데 조니 뎁은 100억짜리 그림을 사서 집에다 걸어 놓습니다. 뭔 그림인데 100억에. 무슨 그 약간 얼핏 들어도 지금
안 써도 될 돈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림은 오케이인데 그 다음은 또 뭐가 되나요? 심지어 그러니까 자기가 입을 수가 없죠. 마릴린 monroe의 드레스 같은 그걸 왜 사? 유명 배우들의 소장품을 사드리기도 합니다. 배우라서 뭐. 네.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소장품만 이렇게 놔두는 곳이 12곳이나 있다고요. 창고만. 그 비싼 걸 다 어떻게 관리해요? 그 비싼 게 당연히 집도 여러 채고 관리해야 될 비싼 물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직원을 40여 명. 웬만한 중소기업처럼 그 수집품 관리하는 데만 40여 명을 쓴다고요. 그것만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매달 직원들 월급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무려 4억 원. 매달 4억. 네, 그리고 경호 비용만 2억 원. 인건비 4억, 경호 2억.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6억이네 일단. 직원이 40명, 4억이면 1인당 월급이 1,000만 원 아니에요? 월급이 많아? 거기 취직해야겠네. 직원으로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A 양반도 이 맛이 고급겠죠. 아, 네, 그럼요. 조니 뎁은 당연히 입맛도 고급이었는데요. 패트리쉬 그리고 슈발블랑 한 병에 한 3천만 원 호가하는 그런 로마네 꽁띠 같은 고가의 와인을 구매해서 와인을 한 달에 사는 비용만 3만 달러,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해서 거의 정말 비정상적인 소비 패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 3,500만 원짜리 와인이면 봐봐 한 잔에 얼마야? 어떤 사람들은 그 와인 한 병을 몇십 명이 이렇게 산 다음에 전체 요만큼씩 먹어보거든요. 네. 근데 그냥 조니 뎁은 그냥 뭐 그냥 자기가 저녁 먹을 때 한 잔 곁들이고 일어나? 아마 먹다가도 다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남기고 막 그랬을 남기고. 것 같은데요. 아우. 심지어 앨범을 제작하는 데도 수십억을 씁니다. 이게 조니 뎁이 록밴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는데 앨범을 제작하는 데만 5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조니 뎁 진짜 비싼 기타 모집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요? 네, 제일 비싼 기타들을 다 사놔요. 뭐야? 진짜? 다음 소개해 주실 스타 누군가요? 네, 다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한류 스타는 바로 오직 명품만 쓴다. 쓰레기통마저 루이비 뭔지 알겠죠? 루이비 땡인데 누군가요? 한류 최고의 이슈 메이커 킴 카다시안입니다. 킹카다시안. 아, 이 양반은 진짜 진짜 그 이슈 돌이죠, 완전. 이슈 돌이. 네, 그렇죠, 그렇죠. 김 카다시안은 뭐 솔직히 여자들이 워너비지요. 막 그 워너비예요? 몸매도 뭐 사업도 뭐 돈도 뭐 다. 야, 나 진짜 근데 이분 궁금해요. 네, 킴 이분 카다시안도 라이프스타일. 정말 어마어마한 자산가로 유명한데요. 그녀의 네. 집이 맞아, 또 맞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영상으로 한번 먼저 확인해 보시죠. 궁금하다 진짜. 집 예쁘다. 초록색. 랄라. 이거 호텔이죠. 잠깐만, 야, 만들어 리조트 놓은 아니에요? 경기장이에요? 리조트요. 이거 리조트 같아. 와 리조또 진짜. 문이 얼마나 큰 거야? 대문 난 대문. 차도 봐. 와, 플렉스네. 자, 똑같은 색깔. 킴 카다시안은 LA에 6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743억 원 정도의 저택을 갖고 있는데요. 네, 영상에서 확인하셨을 때 막 농구장도 보이고 진짜 컸어. 수영장도 보이고 네. 했잖아요. 그 집이 저택 4개를 이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택 하나도 아니고 4개를 이어 붙인. 그래서 건물만 따져봤을 때 438평. 잃어버리겠다. 길 잃어버리겠다. 또 최근에는 킴 카다시안이 새로 산 초호화 전용기가 공개돼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 근데 요게 가격이 1,144억 원. 1,144억. 야 손보다 비싸. 손보다 2배예요. 그죠? 그렇죠. 손보다 비싸. 이 전용기는 그녀의 자동차 색깔과 깔맞췄어요?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반장하겠다. 전용기를 반장하겠다. 특별한 색깔로 바꿉니다. 무광 회색으로. 야, 무광이야. 회색. 아 무광. 무광으로 특별 도장을 했다고 키스나면 하더라고요. 무광. 아, 보통 여자들은 핸드백과 구두를 맞추는데 킴 카다시안은 전용기와 자동차의 색깔을 맞췄네요. 신기한 사람이네. 사실 자동차 다른 색깔로 바꾸는 게 더 빨랐을 텐데. 그런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이 바보. 우리는 방법을 찾아냈지. 이겼다. 돈 없을 때 그런 거 오히려 하는 하나도 안 거죠. 기쁘다. 그런데요, 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아. 킴 카다시안은 잦은 전용기 사용으로 무려
4,200톤에 이르는 탄소를 배출한 거예요. 아 그래 욕 많이 그래서 먹어.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라는 비난을 받은 거죠. 물 많이 쓴다고 욕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환경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행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 많이 쓴다고도 욕을 먹기도 했는데 이 미 서부 지역에서는 23년째 가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의 주 정부가 수도 예산을 초과한 사람들에게 경고문을 보냈어요. 근데 킴 카다시안도 받은 거죠. 아니 그럼 경고까지 받을 거면 물을 얼마나 정도 쓰는 거예요? 이 규모도 저는 이렇게 수치를 보긴 했는데 네. 잘 와닿진 않더라고요. 네. 킴 카다시안이 한 달 사용한 물 양이 서울 4인 가구 한 달간 물 사용량의 200배. 아니 그럼 그거 한 달량 200배이면 그거는 몇 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200배이면 그렇게 따지면 진짜. 그런데 킴 카다시안의 사치가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요. 네. 네? 화제가 된 것은 바로 6살짜리 딸이 들고 있는 이 가방이에요. 어머. 지금 강수정 씨 화들짝 놀라셨죠? 이게 뭡니까? 네. 이게 버킷백이에요? 네, 버킷백이거든요. 그 돈 있어도 못 산다는 그거요? 오, 맞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뭐 다른 걸 많이 사서 구입한 이력이 있어야 가방을 살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 어린 친구가 그걸 왜 들고 있어요? 유치원 가방이에요? 어떤 가방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진에 찍혔습니다. 옷이랑 또 색깔을 맞췄네요. 딸이 깔맞춤 또. 그랬어. 흰색이 흰색. 이 1,100만 원짜리래요. 1,100만 원? 1,10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아이라서 좀 저렴한 거 사주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렴하게 네, 그쵸. 1,100만 원짜리를? 아 왜냐면 저게 가죽에 따라서 3천만 원짜리도 있고 억짜리도 있거든요. 와, 저 집 딸로 태어나고 싶네. 아직 또 남았습니다. 뭐라고요? 백은 뭐 그렇다 아니 치고요. 전용기 샀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아이한테 백 준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기가 버킷이면 말 다 했는데. 진짜 부자들은요. 네. 쓰레기통마저도 쓰레기통이요? 명품을 쓴다고 합니다. 쓰레기통? 카다시안이 SNS 아 이거 쓰레기통이 아니고 루이비통이었어. 그냥 그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스티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스티커예요, 이거. 카다시안은 자신의 SNS에 재활용 쓰레기통 2개를 촬영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사진 속 쓰레기통의 겉면에는 누구나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루이비땡사의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특별히 주문 제작을 했는지 아니면 얼마에 샀는지 요거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킴 카다시안이 올린 그 쓰레기통과 똑같은 것은 없지만 루이비땡 미니 쓰레기통이 있어요. 미니 진짜로 쓰레기통? 존재합니다. 미니 쓰레기통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440만 원 정도? 440만 원. 그렇다면 요거는 크기가 좀 컸잖아요. 엄청 컸어. 그러면 그쵸, 얼마예요? 엄청 컸죠. 추측하기로는 1,0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쓰레기통 하나가? 있어요. 네. 아니 쓰레기통 하나 갖다 주시면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굳이 왜? 미국에서 그냥 트럭이 와가지고 그 쓰레기등 이렇게 막 마신으로 이렇게 쫙 잡아주고 이렇게 막그 스크래치 엄청 날 텐데 왜 굳이 왜 그런 걸? 난 이런 비싼 쓰레기통 왜 쓰레기 버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럴 수도 있어. 루이비통 측에서 킴 카다시안이니까 특별 제작. 특별 제작으로 증정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그냥 혼자 쓰는 게 아니라 SNS에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랑의 의미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어떤 일이 터졌나요? 킴 카다시안이 평소처럼 한껏 막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리는데 엄지손톱 한 2배 크기에 보석이 달린 반지. 어디 보자. 오. 눈부셔.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눈을 멀게 만드는 반지. 실명을 하게 상대방을 실명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이아 반지로? 이런 반지를 하나 올렸거든요. 그냥 뭐 자랑으로 끝날 줄 알았겠죠. 그런데 며칠 뒤 카다시안이 머물던 파리의 고급 숙소에 5인조 강도단이 침입을 한 겁니다. 설마. 무섭다. 그러면. 그래서 감독관이 들어오자마자 계속 반지! 그거 내놓으라고. 반지 갖고 오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120억 상당의 반지와 보석감을 강도관이 들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120억 상당.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타는 자, 3,700억 원 재산 거부하고 노숙 생활.
제가 아는 분이 맞다면은 그분은 노숙 생활을 한 거를 너무 유명한 배우인데. 맞습니다. 3,700억 원 재산을 거부하고 노숙 생활을 한 원조 꽃미남 배우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연기도 잘하고 뭐 잘생겼어요.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배우인데 지금까지 영화로 번 수익만 봐도 3,7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네 진짜. 뭐 매트릭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콘스탄틴 2가 제작에 들어갔죠. 콘스탄틴 너무 좋아. 네, 이제 들어갈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재산이 3,700억이라는 걸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키아누 리브스가 이 많은 재산을 두고도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잘 안 쓰는 맞아, 걸로 참 맞아. 유명한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30년째 입고 있는 패딩 조끼입니다. 왼쪽 네. 사진이 젊을 때 사진이고. 젊을 때 같은 지금 패딩 조끼고요. 30년째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랑 같이 늙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굉장히 짜증나는 게 꼬질꼬질한. 오른쪽 패딩이 원래 저렇게 나온 디자인 같죠? 왜? 이게 옷만 이렇게 오래 입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이 썼는지 색이 바래버린 그 애착 모자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바지에 가면은 이렇게 색이 바랜 주황색 구명조끼가 있던데. 그렇죠. 딱 바지에 많이 보이는 색깔이죠. 아 근데 또 멋있다 또. 아 정말. 그러니까 우리 가면 거지 같은데 기로리 사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면 안 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특별히 아낀 애착 신발이거든요. 매일 이렇게 똑같은 신발을 주장창 신으니까 신발이 견디질 못하고 밑창이 떨어진 건데요. 이 아끼는 애착 신발이라서 버리지도 못하고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신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부잘 만약에 네. 아까 키아누 리브스는 신발 사주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유 뭐 사귀려면은 사줄 수 있죠. 사귀는 전제 조건 하에. 근데 또 엄청 큰 돈을 기부해가지고 또 화제되지 않았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 키아누 리브스는 영화 매트릭스로 번 돈의 70%에 해당하는 3,1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77억 원 가량을 백혈병 연구를 위해서 기부를 했어요. 근데 그 또 사연이 있는데 과거에 그의 여동생이 백혈병을 앓았었다고 해요. 물론 다행히도 잘 병마와 싸워서 이겨냈는데 이제 백혈병 연구를 위해 써달라라면서 통 크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멋있다. 멋있어. 근데 선행이 또 이것뿐만은 아니더라고요. 네. 키아누 리브스는 정말 할리우드에서 미담 제조기다라고 그래요?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미담들이 있는데 스스로 자신의 출연료를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해서 박봉에 고생하는 우리 스태프들에게 양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스턴트팀 12명에게 해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선물하고 저희 하나 한 대략 한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렇겠죠? 할리 데이비슨. 거기서 끝도 아니고요. 또 다른 스턴트팀한테는 심지어 시계를. 이게 진짜 비싼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거 못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네. 구하지도 못하고 저 시계를 한꺼번에 저렇게 많이 찍은 사진 자체를 본 게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돈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예. 약간 조니 데뷔랑 살짝 비교된다. 완전 약간 비교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예. 그렇죠. 좀 다르죠. 네. 엄청난 기부도 하고 또 지인들에게 플렉스도 하고 하면서 네. 파도 미담이 정말 끊이지 않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노숙을 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네, 사연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키아누 리브스의 연인이었던 제니퍼 사임이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출산 후에 결혼하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임신 8개월이 되던 때에 아이가 유산이 돼요. 그래서 아이를 잃은 당연히 극심한 슬픔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니퍼 사임은 정말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하다가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맙니다. 근데 사실 그 고통은 뭐 말도 못하죠. 예. 맞아요. 네. 그런데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제니퍼 사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네, 그렇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제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들죠. 제니퍼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또 그녀에 대한 그 잃었다는 죄책감에 노숙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노숙 왜 하는 거지 막 이랬는데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키아누 리브스가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죠. 아 참 안타깝네요. 자 다음은 또 누구를 만나볼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헐리우드 스타는 지인들에게 통 크게 자동차를 쏜
프로레슬러 출신의 배우 드웨인 존스입니다. 분노의 Dwayne 질주. The Rock Johnson. Yeah. This is your new car. Oh my God. Your trailer 그거는 픽업 트럭 아니야? in Walls. 미국에서 이거 정말 인기 많은 차예요. 드웨인 존슨이 친구한테 새해 선물로 준 차가 8천만 원짜리 차였습니다. 새해 선물로. 그거 선물로 한 거예요? 네. 와. 아니, 궁금한 거 근데 드웨인 존슨 어떤 친구이길래 자동차 선물 준 거예요? 이 친구 자체가 정말로 드웨인 존슨이 어려웠을 때 불우했던 그 어린 시절에 드웨인 존슨을 도와줬던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웨인 존슨이 뭐 살 곳이 없었을 때도 데리고 와서 자기 트레일러에서 살게 해줬고요.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이었던 $40, 그러니까 4만 원 정도를 주면서 첫 차를 뭐 좀 허접하겠지만 좀 사라고 이렇게 돈을 보태주기도 했던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확실히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가 가슴에 정말 많이 남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지금 어려우신 분 계세요? 나 다들 10,000원만. 부유하신- 네? 난 10,000원만. 10,000원 드릴 테니까 우리 집 트레일러 가서 자요. 밖에 있거든요. 문 밖에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차 선물이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계속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랫동안 이제 함께 일해온 스턴트맨한테 네. 7천만 원짜리 대형 픽업 트럭을 또 선물해주기도 했는데 근데 체형도 비슷하다. And 이렇게 자기 대신 그러니까요. 가서 스턴트 해야 되니까. 뒷모습 보면 비슷해 진짜. 울컥하니까 드웨인 존스도 울컥한다. 아니, 누군가를 저기 이제 선물이 중요한 것도 뭐 있기는 하지만 마음이죠. 마음이 이제 날 알아준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키아누 리브스도 그렇고 드웨인 존슨도 그렇고 스턴트맨 위에서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거기 스턴트맨들은 이 얼굴은 보여주지도 않고 맞아요.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그거 대신 위험한 거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그래서 그런 것 체형을 같아요. 맞추기 위해서 식단 관리부터 아예 똑같이 그 몸을 따라서 내 몸을 만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평소 생활을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영화 하나 찍고 바로 선물 줄 줄 알았는데 17년 후에 다 줬네요. 뼈 부러지고 막 좀 그렇긴 이랬는데. 하죠. 7년 동안 일하면 퇴직금도 퇴직금보다 그래도 잊지 않고 저렇게 베푼다는 게 대단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서프라이즈의 선물이 끝나지 않습니다. 있어요? 이번 서프라이즈의 주인공은요,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또 아들이 또 뭐 사줬나 보다. 그렇죠. 효자인데 이번에는 차를 선물한 게 아니라 집을 사드린 건데요. 세상에. 네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하와이에 또 집을 사주셨나? 어머, 집 너무 예쁘다. 어우, 집 너무 예쁘다. 자식한테 집을 선물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게다가 저렇게 다 인테리어 다 해가지고 그냥 몸만 들어오면 돼. 어머니 울려 그래. 당연히 울지. 아들이 이렇게 해줬는데. 근데 이럴 때는 아들이 날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정말 이번 편은 우리 재민이를 꼭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8살이지만 세뇌를 시켜야겠어. 집에 들어가셔서 어머님이 막 우시잖아요. 네.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드웨인 존슨이 그 어렸을 땐 엄마가 우는 게 참 싫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엄마가 기뻐서 흘리는 눈물을 보는 게 좋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사고 쳤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드웨인 존슨이 불우한 사춘기 시절을 겪었고 경찰서까지도 자주 드나드는 그런 문제아였다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뒤늦게나마 이렇게 정신 차리고 효도하는 모습 보니까 보기가 좋네요. 네.